저희 지난주 거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떤 n차 방정식에 이제 해 하나가 이제 있을 때 뭐 모든 해를 이제 다 표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분해체를 확인할 때 모든 해를 이제 다 갖고 있는 상황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 n제곱,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원시 n제곱근까지 갖고 가서 그래서 해 하나하고 이 원시 n제곱근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이제 저 n차식의 해를 다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 하나에다가 그 알파라는 해 하나에다가 이제 원시 n제곱근에 대해서 0승, 1승, 2승에서 n-1승까지 요 n개가 곱해지고 나면 이게 서로 다른 n개이면서 이 n차식의 해가 다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똑같은 숫자 상황이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뭐 x의 6제곱 더하기 3에 대해서 뭐 해가 한 알파고, 이 6차식이니까 이제 원시 6제곱근의 이름을 잠깐 이렇게 두면 해 6개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뭐 이제 0승부터 여기 5승까지 곱한 이 6개가 이제 서로 다른 6개이면서 이 6개가 다 이 6차식의 해가 다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첨가한다라는 상황이 분해체인데, 이 두 개가 첨가되면 결국 이 6개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분해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다음에 다른 기출문제 상황에서 뭐 요 3차식 두 개를 곱한 함수, 곱한식을 gx다라는 이름으로 두고 gx의 이제 분해체를 구할 때도 지금 3차식 모양이 지금 두 개 곱해져 있는데 원시 3제곱근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그때 분해체 상황을 구할 때 여기에 해 하나 중에 세제곱근 2가 있고 원시 3제곱근의 이름을 역시 w라고 두게 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3차식의 해를 다 쓸 수 있다. 이거에다가 얘 0승, 1승, 2승 그렇게 세 개를 곱하면 이 두 개 가지고 이 세 개를 다 쓸 수 있고, 여기도 하나는 3이고 그럼 또 여기 해 중에 하나는 이제 세제곱근호 3이 있고, 역시 세제곱근호 3하고 이 원시 3제곱근 두 개를 이용하면 이 3차식의 해를 다 쓸 수 있어서 결국 이 세 개가 있으면 요 해 6개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분해체를 구해야 되는 상황 중에서 이렇게 원시 n제곱근을 좀 이용해 보면 이제 해를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간로하군의 유수하고 이제 지표하고 이제 차원이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언제 같아지느냐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는 달라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달라지는 상황이 뭐 때문에 달라지는가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이쪽이 이제 안 되는 예를 하나 이제 보자면, 이제 세제곱근이가 첨가된 차하고 Q의 관계를 보면 얘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동형사상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로하고는 정의 자체가 이제 정의역도 예지만 공역도 예기 때문에 결국 켤레원을 찾긴 찾아야 되지만 켤레원이 다시 이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결국 켤레원을 찾긴 찾되
여기 있다라는 조건까지 만족하는 걸 세야 되고, 결국은 여기 하는 걸 세다 보면 여기 해 3개 중에서 복소수의 2개가 여기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는 정의역은 얘지만 이제 공역은 꼭 얘가 될 필요가 없어서 켤레원을 찾긴 찾되 어디에 있는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켤레원을 그냥 다 찾아온다. 결국은 이 안에서 세겠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하고 그냥 해를 세겠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를 여지가 있다. 결국은 또 달라지는 예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를 일부분만 갖고 있는 상황이 있는 체에서는 당연히 값이 달라지는 상황이 있고, 또 같은 얘기지만 해를 만약에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 값이 당연히 같아진다. 그런 개념이 분해체 개념이고, 이제 분해체 개념이 있으면 이쪽은 같다. 그래서 이쪽이 달라질 때는 지금처럼 해를 좀 일부분만 갖고 있을 때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쪽은 분해체 개념이 필요하고 이쪽은 이제 분리학대체 개념이 필요한데, 역시 이쪽도 달라지는 예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역시 같아지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소체 ZE를 두고 이제 대수적인 y가 첨가되고, 그러니까 대수적이지 않은 y가 첨가되고 또 y제곱이 첨가되어 있을 때, 그래서 첨가하고 있는 y에 대해서는 이제 대수적이지 않은 그런 y가 이제 첨가되어 있고, 이제 y 첨가한 거랑 y제곱이 첨가된 체의 관계를 볼 때,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일단 여기 계수 다항식 중에서 그러니까 y를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여기 요체를 계수로 갖는 계수가 여기에 있으면서 y가 근이 될 수 있는 뭐 자연스러운 식이 하나 있는데, 일단 상수항에다가 y제곱을 쓸 수 있고, 그럼 상수항에다 y제곱을 쓰고 뭐 같은 차수의 변수를 쓰면 그럼 당연히 y가 들어갔을 때 0이 당연히 되고, 결국 여기에다가 계수를 쓰는 상황이니까 상수항을 정확하게 y제곱을 써도 괜찮고, 그래서 요 2차 식이 계수가 여기에 있고 y가 근이 되는 자연스러운 식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기하기냐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기하기냐 여부를 따지면 기하기 돼서, 그래서 얘가 기하기냐를 따져보면 또 기하기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계수 다항식 중에서 y를 근으로 하는 최소 기하 당식은 저 2차식이 되는데, 또 소체가 z이기 때문에 표수가 2고, 그러면 빼고 나서 제곱하는 거랑 제곱하고 나서 빼는 건 이게 같다. 결과적으로 이 다항식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중군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y를 중군으로 갖고 있는 기하 다항식이 있다. 중군을 갖는 기하 다항식이 생기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의 개수를 사실 세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켤레원의 개수를 세는 건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결국 해가 몇 개냐를 세는 건데, 지금 중군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가 몇 개냐를 셌을 때 결국 2차식에 대해서 해가 몇 개냐를 세긴 셀 건데, 결국 대응할 위치를 결국 셀 건데, 결국 y라는 해 하나밖에 없어서 결국 서로 다른 해가 몇 개냐 그러면 한 개다. 한 개고. 근데 차원 같은 경우는 그냥 최소 기하 당식의 차수랑 같은 개념이고, 그 차수만 따지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2차식 상황이니까 뭐 2다. 결국 이 차수하고 해의 개수가 지금 다른 상황이 되는데, 결국 다른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보면 중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중군을 갖는 기하 당식이 생기면 분리학대체의 개념이 안 성립하고 결국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표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상황을 결국 보려면 이런 예제처럼 이제 중군이 있는 기하 당식을 볼 수 있을 때
중군을 갖고 있는 기하학당식을 볼 수 있을 때 지표하고 차원이 달라진다. 근데 Q가 소체에 있는 유한 차원에서는 이 경우가 달라질 수가 없다. 그 상황들을 미분한 상황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 예제에 나와 있는 요 식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군을 갖고 있는 기하학당식이고, 이 중군을 갖고 있는 기하학당식이 미분한 애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미분을 한 애하고 서로서 관계인가를 체크를 했을 때, 얘를 이제 형식적인 미분을 결국 하면, 이제 여기 x제곱의 형식적인 미분은 2x인데 소체가 지금 z이니까 2x라는 항이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이 x제곱의 형식적인 미분이 0으로 없어지고, 여기 y제곱은 또 상수항이니까 상수항도 형식적인 미분하면 없어지고, 2차식을 미분했는데 다 없어진다. 저희가 보통의 미분이면, 그러니까 Q가 소체에 있으면 n차식의 미분은 n-1차식이 나오는 게 맞는데, 소체가 지금 Z핀 상황에서는 n차식의 미분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서로서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이제 결국 분리학대책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근데 Q가 소체에 있을 때는 n차식의 미분이 0으로 떨어지는 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Q가 소체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아예 없다. 이런 일이 아예 없고 분리학대책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Q가 소체에 있는 상황에서는 분리학대책 개념이 항상 성립을 하고 지표나 차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값이 같다.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상을 보면 이제 Q가 소체에 있고 분해체라고 언급을 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분리학대체 언급이 없더라도 결국은 분해체 분리학대체가 다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여기는 분해체 개념이 있어야 이제 등호고, 여기는 분리학대체 개념이 있어야 등호인데, 저희 기출문제에서 Q가 소체에 있는 분해체까지 언급한 문제들을 보면 분해체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거고, Q가 소체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거다. 결국은 이 세 개는 다 같다. 그래서 이걸 물어봐도 이걸 물어봐도 이걸 물어봐도 다 같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차원을 구해서 답을 해도 된다. 그렇게 Q가 소체에 있던 분해체 언급까지 했던 그 기출문제들이 다 상황이 그렇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소 기하학당식에 대한 그냥 정의 상황을 보면, 그냥 2를 개수에 갖고 있고 베타도 근으로 갖고 있는 그런 다항치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다. 결국 차수가 제일 낮다라는 게 이제 정의니까, 누군가보다 이제 더 낮은 차수이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얘가 개수가 2에 있는 녀석이고 얘가 베타도 근으로 갖고 있다를 밝히면,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그거 개수가 2에 있다라는 거랑 베타가 근이다만 밝혀내면, 그냥 언급만 하면 결국 얘가 차수가 제일 낮다라는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저희 기출문제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부등식을 보여야 되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또 이 상황을 결국 보이려면 이쪽에 있는 애가 개수가 2에 있다라는 얘기랑 이쪽에 있는 애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언급을 하면 결국은 얘는 차수가 제일 낮다라는 정의에 의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다항식이 개수가 2에 있다라는 것만 밝히면 결국은 또 알파도 근이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얘는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알파가 근인 건 또 정의이기 때문에 근이 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는 거고, 개수가 2에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면 얘가 차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확인한 게 된다. 결국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기출문제는 이 다항식의 개수가 2에 있다라는 것만 밝히면 결국 된다. 그때 그 문제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2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얘가 AI들을 개수로 갖고 있었고 이도 AI를 넣은 애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되는 얘기여서.
그 다음에 숫자, 이거 기출문제랑 똑같은 숫자 상황으로 그냥 적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두 채가 이제 차원이 270인데 또 중간에 어떤 Q 루트 2라는 채가 있는데 요 둘 사이에 부분체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채가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전체 차원은 지금 270이고 여기 아래 차원은 2인 게 분명하고 이제 차원이 135인 것까지는 분명하다. 예. 근데 여기에 채가 몇 개 있느냐를 또 확인을 할 때 제가 이제 또 대응 정리 상황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그 차원의 적을 자연수 숫자하고 이쪽에 적을 지수 숫자는 같고 그럼 여기에 이제 135란 얘기는 여기도 135다.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하나하나씩의 군하고 이쪽에 하나하나씩의 채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채가 몇 개인가에 대한 답을 할 때 이쪽에 군이 몇 개 있다에 대한 답을 해도 된다. 개수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군이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답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결국 135인데 뭐 다른 기출 문제에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135라는 위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부분군이 몇 개냐라는 질문을 하면 순환군 같은 경우면 약수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순환군이기만 하면 약수를 세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답을 쉽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순환군이 아니면 그럼 얘가 만약에 가항군 조건만 있으면 약수마다 있는 건 맞는데 약수마다 몇 개씩 있느냐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약수마다 일일이 세야 돼서 숫자가 큰 거는 가항군 조건에서 세기가 힘들다. 또 얘가 만약에 가항군마저 아니면 약수마다 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근데 순환군이면 세기가 쉽다. 순환군이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약수의 개수만 세면 부분군 개수랑 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혹시 순환군이냐 아니냐가 이제 여기 위수가 정해졌을 때 부분군 개수 쓸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얘가 결국 순환군이냐 여부가 좀 필요한데 만약에 K가 유한체면 얘는 무조건 순환군이야. K가 유한체면 갈라하고는 무조건 순환군이고 그러니까 별 언급이 없어서 순환군 보장이 되어 있고 Q가 소체는 이 상황이면 얘가 순환군일지 아닐지는 보장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 기출문제 상황을 보면 얘가 순환군이다까지 가정이 있어서 얘는 순환군인 게 가정에 주어져 있고 제일 위에가 순환군이면 그 밑에 있는 군들도 순환군이다.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정리여서 얘가 순환군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순환군이다. 그래서 얘가 순환군 가정이 있다는 얘기는 얘도 순환군 가정이나 마찬가지고 순환군 조건까지 있고 위수가 이제 135까지 결정되어 있으면 약수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부분군이 몇 개 있는지를 여기서 세면 되고 8개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도 이제 8개의 채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 기출문제 상황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응하는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잠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이제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그 차원은 100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차원은 100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에서 K로 간 동영사상 중에 이제 시그마라는 녀석의 정의가 알파를 알파 여건으로 보내는 여기까지 이제 문제 상황의 정의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알파 분해를 첨가한 채하고 Q까지 차원이 얼마이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그럼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전체 차원은 지금 1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뭐 여기를 만약에 바로 알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알아서 답을 하면 될 거고, 혹시 위에를 알 수 있으면 결국은 100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를 알 수 있으면 곱해서 100 되는 이 값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바로 알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알아서 답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를 알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여기를 또 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어디든지 한 군데라도 이제 알아내면 답을 할 수 있는데, 대응관계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 대응할 값은 여기 아래쪽에 적을 값이고 여기 또 아래에 대응할 값은 여기 위에 적을 값이라서 결국은 여기도 뭐 중간에 뭔가 하나의 군이 있으면 아래쪽 값을 알아내서 여기를 알아내던가,
여기 위에 쪽 값을 알아내서 여기 밑에 값을 알아내던가 이제 이런 관계가 필요한데, 여기 주어져 있는 게 결국은 시그마가 하나 주어져 있고 알파를 알파 역원으로 보낸다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위쪽에 중간에 쓸만한 군은 거의 유일하게 이게 시그마 갖고 생성한 군이 이 중간에 들어갈 군인데, 또 시그마로 생성했을 때 이제 위수가 얼마인지는 결국 얘를 몇 번, 시그마를 몇 번 합성하다가 항등사상이 나오느냐 여부를 밝히면 되고, 얘는 한 번만 더 보내면, 한 번 더 보내면 역원을 다시 역원으로 보내면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이 시그마는 결국 두 번만 하면 항등사상이 나온다. 이건 그냥 시그마의 정의 때문에 바로 해결이 돼서 여기가 2인 건 바로 나온다 해요. 근데 저희가 또 하나씩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랑 대응하는 체가 혹시 얘가 맞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응하는 상황은 이쪽의 군을 저쪽의 체랑 대응하는 정확하게 고정체인데, 그러니까 이 군에 의해서 고정되는 고정체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체인데, 결국 얘인데 얘랑 얘가 정말 같다면, 혹시 같다면, 대응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맞다면 여기가 2니까 위에가 2고 또 위에가 2고 전체가 100이니까 아래가 50이고, 그럼 결국 같다는 상황까지가 된다면 위에는 2고 아래는 50이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50이다 라는 답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혹시 다르다면, 그럼 얘랑 대응할 수 있는 체가 얘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딘가에 또 다른 체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고, 이게 다르다면 또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 대응할 수 있는 군이 여기 뭔가 어딘가에 또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이사이에 뭔가 값을 더 알아내야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얘가 달라지면 뭔가 얘기가 더 그러니까 더 돌아가야지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같아져야지 뭐 그런 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같아지느냐 여부를 체크를 할 때 그러면 포함 관계가 뭐 보장되는 쪽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물건이 얘 때문에 고정이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게 고정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시그마에 의해서 이 첨가 물건이 고정되는 상황이 맞느냐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근데 체크해보는 건 이제 직접 보내보면 되고, 그럼 이제 따로따로 보내면 얘를 보내면 알파 역원으로 가고 얘를 보내면 또 알파로 가니까 결국 더하기 순서만 바뀌지 알파의 역원 더하기 알파로 가니까 뭐 바꿔봤자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 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는 이것 때문에 고정을 받으니까 일단 일반적인 포함관계는 있다라는 상황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포함관계 일단 성립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 물음표 친 등호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쪽 물음표의 등호 상황들을 해결해 보면 이쪽에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또 이 첨가되고 있는 두 물건들을 보시면 그냥 바로 그냥 곱했을 때 그냥 2차식이 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 첨가하고 있는 두 물건을 그냥 곱하게 되면 역원하고 곱하는 관계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냥 숫자가 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2차식 부분이 나오니까 넘겨서 다시 쓰면 바로 그냥 이항에서 쓰게 되면 이렇게 0이 될 만한 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알파를 x라고 쓰게 되면 x의 제곱 이거 가로에 x 빼기 1 그런 2차식을 쓰게 되면 이런 상황을 쓰게 되면 개수를 예를 썼으니까 여기 개수 다항식이 분명히 맞는 거고, 그래서 개수가 여기에 있는 다항식이 분명히 맞는 거고, 당연히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거고, 결국은 여기 개수 다항식 중에 이런 2차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결국 여기의 차원은 이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얘가 기하기면 여기가 또 바로 2가 될 거고, 얘가 기하기 아니라면 더 낮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면 여기가 2 이하다. 그래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상황이고, 사실 요거의 등호를 확인하게 되면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가는 체가 되고 같아져야 한다. 그래서 요 등호 얘기하고 요 2차식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 둘이 같은 거다. 이게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정확하게 2가 되는 상황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 아래가 이제 50이다. 저 D는 정역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정역이라면 이제 표수는 이제 합성수 숫자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정역이라면 이제 표수는 이제 합성수 자연수를 가질 수 없고 0이나 소수여야 되고 채도 물론 채도 정역이고 결국은 뭐 표수값은 이제 합성수 자연수를 가질 수는 없다. 뭐 0 아니면 이제 소수라는 상황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를 덧셈 구조만 보자면 얘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P번 더하면 다 항등원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채에 대해서 덧셈 연산만 보자면 뭐 ZP가 이제 n개 곱해져 있는 덧셈군하고 같은 형태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덧셈 구조를 봤더니 만약에 위수가 4이면서 순환군이다 라는 상황이 되면 얘가 덧셈 구조로 가서 이제 이런 애였다라는 얘기는 덧셈 구조로 Z4랑 동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채 같은 경우는 덧셈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P가 몇 개 곱해져 있는 형태여야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Z4 같은 덧셈 구조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채의 덧셈은 소수의 거듭제곱 미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소수들만 몇 개 곱한 형태의 덧셈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덧셈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절대 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 상황으로 가보시면 이제 전체환이 Z60이고 거기에 상환들을 보다가 채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문제인데 뭐 일단은 그 전체가 이제 60개니까 뭐 자르게 되면 이제 60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녀석이 이제 나올 건데 걔가 만약에 혹시 또 채가 된다면 뭐 표수 값은 0 아니면 또 소수인데 0이 되려면 또 무한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잘랐는데 또 무한집합이 나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사실 P만 따져도 된다. 그러면 채가 되려면 뭐 표수값이 2든 3이든 5든 뭐 이런 형태로 표수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 입장에서 보면 얘는 순환군이고 잘라도 또 순환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약수 중엔 4가 있어요. 약수 중엔 4가 있는데 (60의) 약수 중엔 4가 있고 그럼 상한의 이수 중에도 분명히 4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여기 15개에 대해서 자르게 되면 결국 4개가 생기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상한의 이수가 4가 되는 애는 분명히 있는데 걔가 혹시 채가 가능하냐의 상황을 봤을 때 순환군을 자르면 군 입장에서 순환군이고 군 입장에서 이렇게 위수가 4인 순환군이 되면 채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기 위에 적어드린 게 그런 내용이고 그 근거 상황은 덧셈 구조는 꼭 이뤄야 되기 때문이다. Z4 덧셈 구조하고 이쪽하고는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리고 또 60의 약수 중에 뭐 15 같은 애도 있기 때문에 상한의 이수 중에서 15가 될 만한 그런 상환이 있는 건 맞는데 걔가 채가 되는 상황이 가능하냐 여부는 얘가 소수 2개를 곱한 숫자는 또 채가 되는 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없다. 결국은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기출문제가 기입형 문제였기 때문에 답만 딱 적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채가 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소수 위수를 갖는 애들만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Z2, Z3, Z5만 찾아 놓으면 더 이상 없다.
결국 꼭 소수여야만 한다예요. 왜냐하면 군 입장에서 순환군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숫자가 위수로 나오긴 하겠지만 절대체가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는 절대 없다예요. 원소가 4개짜리 체의 덧셈 구조를 보자면 Z다 덧셈군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이제 소수체들만 찾아놓으면 된다라는 상황이 되고 뭐 다 직접 지켜놓고 뭐 표수를 물어봤다면 그냥 최소 공배수인 30을 답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체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없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하를 이제 판정하겠다라는 상황 중에 이제 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각 개수를 m이라는 법을 취하는 상황의 이름을 시그마 m이라는 이름으로 두면 제가 덧셈 곱셈을 다 보존을 하게 되고 곱셈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분해가 되면 분해도 이제 분해가 된다. 이런 상황이 성립을 하고 대우명제로 얘기해 보면 이쪽에서 분해가 안 되면 이쪽에서도 분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본해에서 분해가 안 되면 이제 원래도 분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본해에서 기하이면 원래 기하이다. 이런 언급을 좀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본해에서 기하이면 원래부터 기하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기하이라고 안 쓴 이유는 이게 합성수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하이라는 말 자체를 쓰기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지금 기하이라는 말을 안 쓴 거지만 이제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기하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해에서 기하이면 원래 기하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차수 얘기도 필요한데 본해에다가 차수가 내려가는 상황은 뺀다. 여기 뭐 5차식이었는데 보냈더니 1차식으로 떨어지면 1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 걸로는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보내지기 전하고 보내고 나서 차수는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여기가 5차식이었으면 보내도 5차식, 뭐 4차식은 보내도 4차식 그러니까 최고차항까지는 그대로 살려두는 법을 취해서 차수가 떨어지지 않고 보내놔서 기하게 되면 원래 기하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적당히 법을 취했더니 만약에 분해가 되는 상황에 법을 취했다면 얘를 기하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정은 기하이 된다. 이쪽 방향으로만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m을 내가 찾아서 이쪽에서 기하이 될 만한 적당한 법을 내가 찾으면 원래 기하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군끼리 이제 곱한집합에 대해서 뭐 2개 중에 1개 이상의 정규 부분군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곱한집합이 군이 된다. 그래서 그냥 군이란 조건만 있으면 얘가 군이란 보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2개 중에 정규 얘기가 한쪽이라도 있다면 곱한집합이 군이란 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보장하고 그럼 또 라그랑지 정리를 쓸 수 있어서 개수에 대해서 나누는 관계가 성립된다. 그다음에 해석학 부분 지난주 거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sin x하고 x의 이제 뭐 대소 관계는 뭐 양수 범위에서 이제 x가 이제 크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더 작은 쪽에 있는 1차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큰 쪽의 1차식 말고 작은 쪽의 1차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작은 쪽의 1차식이 만약에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이제 작은 쪽의 1차식도 이제 찾아올 수 있고 뭐 정확하게 이 정도 범위였으면
이제 파이분의 2라는 기울기를 1차식하고 이런 부등식 성립을 해서 더 낮은 쪽에 있는 1차 함수를 뭐 갖고 와서 해결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과 이제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거에 이제 직관적인 생각은 뭐 이런 형태의 식을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고, 그럼 정의역에 그 어떤 원소를 두 개 잡고 시작을 해도 그 함수값하고 함수값을 연결시켰을 때 거기 대입한 애들을 비교했을 때 더 큰 쪽에 있으면, 그래서 함수값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대입하는 거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A, B 물론 T는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이 값은 결국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 누군가를 대입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함수값에다가 이런 상황을 곱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값들을 결국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게 이쪽이 더 큰 쪽에 있는 상황을 물론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상황을 이제 아래로 볼록의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 선분이 이 함수값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렴 반경을 확인을 할 때 저희 근반정에서 쓰는 그 근호 계산을 시킨 거에 대한 상극한 값에 역수를 취한 거를 이제 수렴 반경으로 두시면 되는데, 뭐 이제 분모에다가 이제 표현을 썼으니까 이제 0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뭐 요 네 개의 값이 일반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근호 계산하는 거 말고 저희 비계산을 시키는 상황으로도 혹시 값이 나온다면, 만약에 비계산을 시켰더니 뭐 값이 4라는 게 나왔다면, 이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 상극한도 4고 하극한도 4란 얘기고, 얘도 4란 얘기고 얘도 4란 얘기고, 그럼 사이사이 있는 것도 다 4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얘가 4란 얘기도 보장되어 있고, 결국 그 4를 역수했을 때가 수렴 반경이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만약에 비계산을 해서 값이 나오거나 이제 근호 계산해서 값이 나온다면, 결국 값이 나온다면은 그 값은 어차피 같은 상황이 보장되어 있고 그냥 그걸 역수하면 수렴 반경이 되기 때문에, 근호 계산해서 값이 나오거나 뭐 비계산해서 값이 나온다면 그냥 어느 거든지 값이 나오는 쪽으로 값을 찾아내서 그냥 답을 해도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을 수가 있고, 저희 지난주 제가 직접 쓰진 않았는데 혹시 계산을 해보셨으면 지난주 이제 저희 다루고 간 문제들 중에 이제 사이에 이제 이런 수열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 이 수열 같은 경우에 이 네 개를 다 계산해 보시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계산을 해보셨으면 이제 요 수열에 대해서 요 네 값을 다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0,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1, 양의 무한 이렇게 다 다른 값이 나와서 그리고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예제예요.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등호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얘기해 줬는 이제 예제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수렴 반경을 구하는 문제들은 얘나 이제 다 사실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고 뭐 어느 쪽이든지 값만 나오면 역수치에서 수렴 반경이라고 하시면 된다.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한 뭐 사인 코사인에 대한 실적분 문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뭐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뭐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실적분 문제는 복소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뭐 실적분 문제 겉모양은 이제 실적분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복소적분 문제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고. 혹시 치환을 해봤더니 이제 0부터 파이까지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이제 값에 대해서 등호가 되는 거였다면, 저 등호가 성립을 했다면, 결국 이 등호가 성립했다면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를 2분의 1 곱한 거랑 0부터 파이까지도 등호가 된다는 거고, 이 등호가 된다면 이 등호도 된다는 거고, 결국 이쪽 부분은 복소적분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결국 여기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물론 사인 코사인에 대한 실적분 문제를 역시 복소적분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뭐 숫자를 그냥 곱하면 여전히 이 값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한 실적분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복소적분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한 뭐 사인 코사인에 대한 실적분 문제는 이건 그대로 그냥 실적분 문제다. 그래서 실적분 문제고 이 반각에 있던 탄젠트 값을 뭐 치환해 주게 되면 사인 세타도 t에 대해 쓸 수 있고 코사인 세타도 뭐 t에 대해서 d 세타도 다 뭐 dt에 관련된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실적분 문제고 그냥 이런 치환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치환이고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기출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에 관련되어 있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한 실적분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세타를 2분의 파이 빼기 t 뭐 이런 치환을 거치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빼기 t 그런 치환을 거치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 요 식의 값하고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이제 코사인으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 거랑 등호 상황이 확인이 되고 뭐 잠깐 i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i라는 문자로 값을 대체해 주면 결국 2i라는 게 결국 얘랑 얘를 더하는 거랑 같고 결국 얘네 둘을 더할 때 결국 피적분함수를 더하게 되면 통분되어 있고 피적분함수 두 개를 더하면 분모 분자가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안에 있는 여기 함수들끼리 먼저 더하면 결국 1이 나온다 거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이 등호가 성립을 하고 안에 있는 를 더했을 때 그냥 바로 숫자로 그냥 식이 간단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2i라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인 치환은 이거지만 뭐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복소적분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두 벡터 공간 사이에서 이제 선형사상이 있으면 선형사상의 결국 정의가 그러니까 이게 정역에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역에 있는 벡터고 벡터에다 상수배를 하고 선형사상으로 보내는 거하고 벡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하는 거하고 이제 같다. 이건 이제 선형사상이 갖고 있는 정의다. 그래서 상수배를 먼저 하고 보내든 보내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하든 이건 벡터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형사상이 갖고 있는 게 정의고 저희 기출문제성을 보면 정의역도 다시 이 벡터 공간이었던 그래서 뭐 둘 다 1차원 벡터 공간이었던 선형사상이 있으면 여기도 그냥 아예 그냥 기출문제처럼 H라고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H분의 1이라는 상수배하고 이 H는 또 벡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정역에 있는 벡터 H에다가 H분의 1이라는 상수배를 했을 때나 뭐 보내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했을 때나 그래서 이 H분의 1은 스칼라고 이 H는 벡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다 상수배를 하고 보내는 거랑 뭐 벡터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한 거랑 같다. 이 등호가 결국 선형사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의한 등호고 결국 여기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1이니까 뭐 1을 L로 보낸 거하고 얘하고 등호다. 그건 선형사상의 정의다. 그래서 저런 정의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적분한 거 0이고 0보다 커나 같은 함수 값을 갖고 있고 연속함수면 저런 세 조건을 다 만족하면 상수함수 0이다. 물론 세 개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없으면 보장하느냐 아니고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상황이었으면 상수함수 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상을 보면 이제 그 근사정리 상황을 좀 이용을 하는 거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이용하는 부분에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제곱을 해서 적분해서 0이고 F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물론 연속인 F는 제곱해도 연속이기 때문에 F의 제곱 연속이고 그래서 얘 당연히 연속이고 또 제곱을 하면 또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이 함수는 또 0보다 커나 같고 그래서 연속 얘기랑 뭐 0보다 커나 같은 얘기는 제곱도 갖고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 요 적분이 0인 거랑 제곱한 게 0보다 커나 같은 거 갖고 있고 제곱한 것도 연속이기 때문에 제곱한 함수가 상수함수 0이다 라는 얘기가 뭐 여기 위의 내용대로 나오는 거고 또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있으면 F도 0이다. 그래서 결국 요 두 조건에 의해서 F는 상수함수 0이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를 그 단조함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단조 증가 내지는 단조 감소하는 뭐 단조 함수들은 뭐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단조 증가하는 함수 리만 적분 가능하고 단조 감소 함수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다음에 유계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또 물론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연속 함수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지난주 문제 중에 있었고 뒷번호로 가다 보면 최근에도 이제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지금 두 번 나왔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 흐름이 연속 함수는 유계표관에서 연속인 함수는 평등 연속 얘기를 만족하고 결국 평등 연속에서 나오는 정의 델타가 있고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래서 유계폐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이제 평등 연속이고 결국 델타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정의역에서 x 빼기 y가 뭐 델타보다 작으면 fx하고 fy 빼기도 뭐 이프론보다 작은 그냥 평등 연속에서 나오는 델타가 있고 그럼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할을 적당히 택하는데 그 분할을 택할 때 뭐 기출문제처럼 그냥 등분할을 해서 n등분할을 해서 그 등분할을 했을 때 그 소구간의 길이 하나하나가 다 델타보다 작게, 그리고 소구간들의 길이들을 다 델타보다 작게 쓰면 다 소구간들마다 평균연속에서 쓸 수 있는 부등식을 쓸 수 있고 그 부등식을 이용해서 리만 적분이 가능한 얘기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연속이니까 평균연속이고 델타가 있고 소구간들 전체가 다 델타보다 작게끔 소구간의 길이를 잡으면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냥 등분할을 잡아도 된다. 예. 그래서 등분할을 잡으면 만약에 그 기출문제가 지금 0, 1 구간이었는데 그럼 더 일반적으로 쓰면 등분할을 잡으면 이게 소구간 하나의 길이가 될 텐데 n을 충분히 키우면 그 델타보다 얼마든지 이 부등식 성립하는 n은 충분히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등분할을 찾아서 등분할의 길이 하나가 델타보다 작게 n을 찾으면 결국은 이런 얘기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 예. 그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루었던 이제 기출문제상을 보시면 초항하고 이제 점화 관계가 주어져 있고 뭐 그 수렴성을 뭐 밝혀낸 상황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 상황 중에서 그래서 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K번장에 대해서 이제 이사범위에 있는 상황에서 뭐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항도 이사범위에 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점화 관계를 이용해서 쭉 확인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점화 관계를 쓰다 보면 결국 이거의 범위를 확인하는 식이 필요한데, 요거의 범위를 확인할 때 4를 넣은 거가 이제 오른쪽에 쓸 식이고 2를 넣은 거 왼쪽에 쓸 식이다. 그래서 이 4를 막 섞어서 넣게 되면 전혀 엉뚱한 범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x가 이제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상한값을 찾겠다라는 부분하고 그때 이제 틀린 풀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똑같은 개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여기 같은 변수 x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서 뭐 상한값을 찾는 거하고 여기 다른 변수 xy에 대해서 물론 둘 다 범위는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변수가 다른 xy에 대해서 이거의 상한값을 찾는 거하고 이게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르다. 그래서 그때 틀린 풀이 상황을 보면 이건 80이 나오고 이건 이제 64가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이제 올바른 풀이고 이렇게 다른 변수에 대해서 풀어내는 80은 전혀 엉뚱한 값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범위를 다 구해봐야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고 뭐 전혀 틀린 풀이로 나온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